경선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이 청주 상당을 2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청주 3곳의 발표는 또 미뤄졌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차이 없는 깡통 전세 위험도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동계체육대회 종합 8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충북 선수단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틀째인 오늘 스키에서만 10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 상당 국회의원 선거구를 두고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과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당내 통합을 위해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노 전 실장을 경선에 올렸다는 게 공천관리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청주 나머지 선거구는 신용한 전 교수의 공천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청주 상당에서 2인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친명 인사로 알려진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의 맞대결입니다. 임혁백 위원장은 최근 공천 파동과 관련해 당내 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노 전 실장을 경선에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이 좀 부족하다는 일부 공관위원들의 그 지적이 있었고 제가 그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노영민, 이강일 두 예비 후보는 당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모두 경선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달 초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대선 이후 권리당원으로 대거 입당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충북 8개 지역구 가운데 이제 남은 선거구는 청주 3곳, 모두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어서 공천 탈락자가 나올지 관심사입니다.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의 청주권 전략공천설이 나오는 가운데 신 전 교수는 자신이 지역을 고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당이 하라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경선을 통해 청주 상당을 비롯한 충북 5개 선거구의 후보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청주 흥덕에 출마한 김정복 국민의힘 총선 예비 후보가 당의 경선 배제 결정에 대해 밀실 공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정복 예비 후보는 흥덕구 당협위원장을 맡는 등 20여 년 동안 당에 헌신을 했는데 기여도가 낮아 배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 중대 결심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청주 흥덕에 출마한 5명 가운데 김 예비 후보를 뺀 김동원, 김학도, 이욱희, 송태영 4자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북도 의원 보궐선거에 이상식 전 도의원, 괴산군 의원 재선거에는 이양재 전 군의원을 단수 공천했고 제천시 의원 재선거에는 배동만, 이정현 양자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청주 타 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는 공천 희망자가 없어 보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중 충북도당 공천관리위를 열어 재보궐 후보 경선 지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잠잠한가 싶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집주인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피해자들은 20대와 3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지금의 다세대 주택에서 생활을 시작한 30대 직장인. 전세 보증금 대부분은 대출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계약 전 등기 확인을 거쳤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도 받아 안심했습니다. 별탈 없던 생활이 한순간에 바뀐 건 지난해 11월부터. 갑자기 살던 집이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겁니다. 임대인분 가족이 잘 살아서 빌라를 선물해 준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기는 안심이 되겠다 이러고 들어온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파산 신청까지 한 겁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 2곳에 나눠 살던 피해 세입자만 무려 9명. 금액은 10억 원에 이릅니다.
자기가 파산되고 난 뒤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딱 문자가 받고.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경제력이 부족한 20대와 30대라는 겁니다. 건물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터라 세입자들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 전세금을 떼이고 쫓겨나면 머물 곳도 없습니다. 가족이 쓴 사채를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던 집주인은 연락도 끊겼습니다. 결국 국토부 심의에서 전세자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근처에도 저희 말고도 10채 이상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 듣고 이게 좀 평범한 전세 사기는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설정하는 임차권 등기 건수가 지난해 이미 658건으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는 깡통 전세 위험은 충북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추후에 매매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충북에서 들어온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수는 모두 161건. 심의에 들어간 108건 가운데 80% 수준인 82건이 피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에서는 오늘 하루 스키에서만 10개의 메달이 나오며 충북 선수단들에게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충북에는 훈련할 곳도 없어 겨우내 집을 떠나 고생한 선수들에게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가까이 눈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눈발이 조금 잦아들면서 그제와 어제 열리지 못했던 스키 알파인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충북의 마청 서원대 김유빈은 실수 없는 깔끔한 레이싱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대회전 경기를 마치고는 주먹을 들어올리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회전과 슈퍼대회전 모두 금메달, 충북의 첫 2관왕입니다. 김유빈은 복합에서도 은메달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남고부에선 청주고 선후배의 대결이었습니다. 지난달 청소년 올림픽에 출전했던 김세연이 36초 62의 기록으로 경기를 끝낸 뒤 후배인 이시호는 불과 0.06초 차이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진 대회전에선 이시호가 금메달을, 복합에선 김세연과 이시호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전에 좀 안전하게 탈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밑으로 달리자라는 생각으로 탔더니 좋은 성적 나온 것 같습니다. 항상 금메달 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금메달 따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초중등부에선 단 하나의 메달이 금메달이었습니다. 솔밭중 이도호는 회전에서 24명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초등부에서의 좋은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게이트가 낮아져서 저한테 불리 현상이 되는데 제가 그걸 참고 결과가 좀 좋게 나온 것 같은데 남은 경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브에선 솔밭중 1학년 전예지가 안정된 기술을 바탕으로 동메달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스키장은 물론 연습할 곳도 없는 충북이지만 설상 종목 선수들의 활약은 충북 스포츠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충북이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로서 투자도 많이 못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선수단이 너무나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마지막까지 종합 8위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는 내일과 모레 바이애슬론과 아이스하키, 피겨, 산악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재난이 일상화되고 불확실성도 커짐에 따라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지화되는 자연재해와 이에 대응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호우 속 제방뚝이 무너지면서 불과 2분 만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고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 상황을 알린 곳도 끝까지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 곳도 지역방송입니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지만 그 대응과 예방은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지역방송의 기능과 역할이 더 강조돼야 되고
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방송에 대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의 주관으로 자연재해와 지역방송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편중된 지원과 과도한 규제로 지역의 재난방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일률적인 그런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서 좀 규모가 작은 영세한 지역 방송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평가와 과징금 등 채찍으로만 이루어진 지역 재난방송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지역 방송에 재난방송 기능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회는 그런 입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불편함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자연재난. 재난에 대응하는 지역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지원체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용을 포기하는 인턴이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다음 달부터 근무 예정이던 예비 수련의 35명 전원이 최근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북대병원에서는 전체 전공의 137명 가운데 122명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력이 충원되는 건국대 충주병원은 현재 임용 포기 현황을 확인 중입니다.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